책으로 34페이지.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여기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하는 이제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은 빅뱅이거든, 빅뱅.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주가 이제 어떤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알겠죠?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주가 이렇게 쭉 팽창을 해요. 이렇게 팽창하고 팽창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우주가 이제 한 점에서 큰 폭발을 했잖아. 응. 그 큰 폭발에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뭐 한 거야? 온도가 계속 떨어져. 왜냐면 우주가 이제 팽창하면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모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뭐 하냐면 온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잖아. 그럼 시험 문제에서 우주의 온도가 왜 감소하냐 이런 건 안 물어봐. 그냥 우주의 온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알겠어? 응. 그래서 이제 우주의 온도가 떨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시점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학교에서 지금 여기 하고 있어? 응? 그럼 딱 두 군데. 언제 하고 언제야? 38번. 또, 그렇지. 두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이 됐을 때랑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 년이 일어났을 때. 이 두 개를 이제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뭐 이렇게 바빠. 아, 오늘 진짜 이따 핫도그 사줄게. 그래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일단 3분이 됐잖아. 3분이 됐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때 헬륨, 원자, 핵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죠? 빅뱅이 일어나고 해서 3분이 됐을 때 좀 고안 빠시락거려. 헬륨, 원자, 핵이 이제 딱 만들어진 거야. 이때 3분.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3분이야, 3분. 뭐라고 외우면 안 돼? 뭐라고 외우면 안 되냐면 그냥 원자핵이 생성됐다라고 외우면 안 돼. 알겠죠? 왜냐면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이랑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3분이 됐을 때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38만 년이 됐을 때는, 요때는 뭐냐면, 수소하고, 뭐다? 헬륨 원자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3분일 때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38만 년일 때 수소하고 헬륨 원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헬륨 원자핵을 먼저 그려볼게. 헬륨 원자핵을 먼저 그리면 이제 이게 만약에 헬륨 원자핵이었다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알지? 그럼 요게 헬륨 원자핵이면 헬륨 원자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돼 있냐면 일단은 요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알지? 근데 선생님 지금 색깔을 어떻게 해서 표현했어?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얀색으로 표현한 게 이제 요게 돼요. 요게. 그러니까 뭐야? 양성자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표현 안 한 게 뭐가 된다? 중성자가 돼요. 그래서 3분이 됐을 때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겼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뭐해서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됐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헬륨 원자핵의 질량 정도를 기억해야 되거든. 맞죠? 헬륨 원자핵의 질량 정도를 기억해야 돼서 이건 다 상대값이니까 보통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을 때 얘네들의 질량을 1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제 헬륨 원자핵 전체의 질량은 그냥 편의상 몇 쯤으로 잡으면 돼? 4쯤으로 잡으면 돼. 알지? 상대값으로 봤을 때 얘의 질량이 4쯤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헬륨 원자핵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몇 분이 됐을 때 3분이 됐을 때 만들어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8만 년이 됐을 때 수소하고 이제 헬륨 원자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수소는 원자핵이 뭐로만 돼 있으니까 수소는 원자핵이 뭘로만 돼 있어? 양성자로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소는 원자핵이 양성자로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헬륨도 그냥 이렇게 그릴게. 헬륨도 이렇게 그리면 이제 헬륨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그린 것처럼 이제 양성자하고 뭐로 돼 있다?
중성자로 이제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수소의 원자핵은 몇으로 치면 돼? 질량으로 치면? 그냥 1로 놓으면 돼. 알지? 수소의 원자핵은 1로 놓으면 되고, 이제 헬륨의 원자핵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로 놓으면 돼, 4. 근데 이제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생겼는데, 원자는 무엇을 갖고 있어? 원자핵하고 다르게 원자는 무엇이 있어? 수진아 얘기해봐. 무엇이 있어? 고민하는 척 하지 말고. 원자는 전자가 있어야 돼, 전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수소가 있을 때, 요 수소 원자핵을 기울일 때 이 주변에 뭐 해야 돼?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원자의 되게 중요한 성질은 원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기적으로 혹시 기억나 얘들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야? 전기적으로 봤을 때 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자도 몇 개 있으면 되냐면 전자도 하나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뭐가 생겼다. 수소 원자가 이제 생성이 된 거고,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으니까,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얘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냐면 전자를 이렇게 2개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하고 뭐가 됐을 때 38만이 될 때 이제 이렇게 생긴 입자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입자들이 이제 생성이 됐다라고 해서 먼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입자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다시 이런 입자를 구성하는 또 다른 입자들이 이제 뭐야? 존재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요게 중성자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걸 양성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다시 요 중성자가 무엇으로 돼 있고 다시 요 양성자가 뭐야? 무엇으로 돼 있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생겨야지.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이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이 양성자가 있잖아. 양성자가 이제 뭐로 돼 있는 거야? 다시 쿼크로 돼 있어요. 쿼크. 알지? 그래서 다시 쿼크로 돼 있어. 쿼크가 하나, 둘, 뭐냐면 셋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중성자도 다시 뭐로 돼 있어? 중성자로 다시 쿼크로 돼 있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하얀 색깔이 뭐야? 하얀 색깔이 무슨 쿼크야? 아 그래? 하얀 색깔이 업이에요. 업. 하얀 색깔이 업. 그 다음에 형광색이 뭐다? 다운. 그래서 업 2개랑 다운 하나랑 뭐해서 결합해서 1 플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0이니까 뭐 2개랑 다운 2개랑 업 몇 개가 업 하나가 모여서 뭐가 된다?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업은 그러니까 전하량이 몇이 돼야 돼? 그렇지. 업이 전하량이 전기적으로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다운이 전기적으로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더하면 3분의 4고 거기서 3분의 1을 빼면 이제 전하량이 1 되는 거지. 되겠지? 무슨 말 이해돼? 응. 그러니까 결국은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쿼크라는 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되돌리잖아. 그럼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입자 뭐라고 불러? 그치?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거죠. 기본 입자.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가 이제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 봤더니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쿼크가 있어야 되죠. 쿼크.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렇지? 쿼크랑 전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쿼크하고 전자들이 뭐가 되냐면 기본 입자죠. 기본 입자의 뜻이 뭐야? 뜻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저거보단 작은 입자로 쪼개지진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뭐다?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뭐다? 전자가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가잖아. 그 이후로 갔을 때 더 이상 무엇은 생기는 게 아니야. 더 이상 기본 입자들이 새롭게 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저기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의 질량은 뭐 해야 돼? 아니 저때 입자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알지? 이때 기본 입자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때 우주의 질량이 뭐 하냐면 우주의 질량은 고정,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주의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가 막 팽창하잖아. 그럼 우주의 밀도는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있다가
정상 우주론하고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할 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 입장이 이제 쿼크하고 뭐가 있었는데, 전자가 있었는데, 얘들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학교에서 혹시 저 기본 입자가 생긴 시각을 알려준 학교가 있어? 없어? 아, 이걸 안 했어? 아, 똥 싸먹구나. 민우는? 아니, 그런 시간이 아니야. 되게 짧은 시간. 10의 마이너스 35승 막 이거거든. 그래서 알려준 학교 없지? 그러면 절대로 몰라도 돼, 알았지? 대신에 요거하고 요건 확실히 알려줬으니까 요건 기억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기본 입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간을 알려준 학교가 보정고등학교. 보정고등학교가 약간 항상 이상한 숫자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알려줬는데, 만약에 그런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라도 돼. 알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주가 탄생하면서 기본 입자가 생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그 다음에 이 쿼크가 모여서 뭐가 된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겨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겼을 때는 얘네들의 존재하는 비율이 1대1이었어요. 1대1. 그래서 1대1이라는 의미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잘 변환이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잘 서로가 서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비율을 봤을 땐 그냥 1대1이야. 알지? 근데 이제 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얘네들이 1대1로 유지가 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쟤네들 사이에 불균일이 생겨요. 불균. 알겠어? 그래서 불균일이 생겨가지고 비율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요걸 배웠는데, 요 수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냐면 비율이 7대1이에요. 7대. 그래서 이 7대1이라는 숫자가 이제 요번 시험 볼 때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제 불균일이 생겨서 이제 7대1이 나와. 7대. 알겠지?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선생님 여기다 이제 표현해 보면,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그리고 뭐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7대1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어차피 비율이 7대1이기 때문에 개수로 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14대 2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꼭 이제 뭐 해야 돼? 어떤 몇 대 몇인 비율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숫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14대 2로 존재할 때, 여기서 얘네들이 요렇게 결합해서 아까 얘기했던 무엇이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결합해서 얘네들이 이제 헬륨 원자핵이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애들이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만약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가 언제예요? 라고 하면 몇 분이라 하면 돼? 3분이라고 하면 되지. 그죠? 3분이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수소 원자핵은 언제 생겼냐라고 하면 절대로 답이 뭐가 안 되는 거야? 3분이 아닌 거야. 3분보다 훨씬 전에 수소 원자핵은 생긴 거지. 왜?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우주에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원자핵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뭐가 생기냐면, 우주에 몇 대 몇의 개수비로 존재하냐, 이게 생기는 거예요. 몇 대 몇의 개수비. 알았지? 그럼 몇 대 몇의 개수비니까,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냥 원래 14개에서 몇 개 빠졌어. 2개 빠졌잖아.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하나가 모여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되니까 이제 개수로 봤을 때는 1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 원자핵의 무슨 비? 개수비가 12대 1이 됐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의 무슨 비야? 질량비죠, 질량비. 그죠? 그래서 질량비여서, 질량비로 봤을 때 몇 대 몇이야? 좀 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여기 있잖아. 수소 원자핵은 뭐로 돼 있으니까? 양성자로 돼 있으니까 질량을 몇으로 잡으면 돼? 질량을 1로 잡으면 되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몇 개로 돼 있으니까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질량을 몇으로 잡냐 하면 질량을 4로 잡으면 돼요. 그럼 1자리가 12개 있고 4자리가 몇 개 있으니까 4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에요. 그렇지? 3대 1이라는 거지. 그래서 무엇까지 기억하냐면 이제 3대 1까지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7대 1. 그렇죠? 누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7대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자, 중성자의 결합에 의해서 우주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의 개수비가 12대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걸 무엇으로 표현하면 질량으로 표현하면 3대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총 기억해야 될 게 7대 1, 12대 1, 그 다음에 뭐다? 3대 1.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오타가 있는데 35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에 죄송해요. 책은 제가 써서 그 가로 3번에 보시면 이를 통해서 우주의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1인데 그 산소를 좀 뭘로 바꿔줘? 산소를 좀 헬륨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가 되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이 됐을 때 우주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 원자핵이 3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걸 뭘 통해서 찾았다고 배웠어? 얘들아? 뭘 통해서 찾았어? 그치? 이거 찾은 게 별빛에서 오는 뭐다? 별빛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뭐 했을 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흡수 스펙트럼이지. 그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좋아하는 특정한 색깔의 빛이 빠져 있고 그 흡수선의 이제 선의 폭의 그 검은 정도를 비교해서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걸 이제 찾은 거죠.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이론이 뭐가 되냐면 빅뱅 우주론인데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첫 과학자가 누구야?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가 가모프거든, 가모프. 그럼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가모프가 얘기한 거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가모프가 만약에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런 이유 때문에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이다?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한 거야. 근데 이제 별빛에서 오는 뭘 분석을 해서 스펙트럼을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봤더니 진짜 우주의 수소가 헬륨이 보다 질량비로 봤을 때 3대 1이 존재하는 걸 이제 찾았기 때문에 이게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다는 첫 번째 증거는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존재하는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빅뱅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자, 지금까지 하는 말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그린 요걸 기준했을 때 요 38만 년이란 말이야. 38만 년이 있을 때 38만 년 전과 38만 년 후로 과학자들이 뭐 하는 거야? 우주를 이렇게 구분을 해. 알죠? 그래서 38만 년 전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불투명한 우주다 라고 부르고 38만 년 이후가 뭐가 되냐면 투명한 우주가 돼요. 투명한 우주. 근데 이게 이제 뭐 불투명하다, 투명하다의 뜻이 뭐냐면 자,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등이 있잖아, 등. 선생님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등을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잖아. 등의 빛이 나한테 오니까. 근데 무언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뭐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큰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와? 빛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주는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양성자, 뭐 중성자, 헬륨, 원자핵, 전자 이런 애들이 다 뭐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서 나오는 빛이 있었을 때 빛을 뭐 하는 거야? 가리는 애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잘 뭐야? 볼 수 없었는데 얼마가 됐을 때 38만이 됐을 때 이걸 가리고 있는 입자들이 원자가 생성되면서 이제 우주가 약간 청소된 것처럼 깨끗해진 거거든. 그래서 이 가리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우주가 투명해졌다는데 실제 정확한 의미는 우주가 투명해졌다는 거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앞으로 뭐 하냐면 앞으로 똑바로 나아간다는 뜻이 투명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빛이 있었을 때 그 빛들이 원래는 방해를 받아서 앞쪽으로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38만 년이 된 이후에 우주가 이제 원자가 생성되면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빛들이 뭐 한다? 빛들이 직진할 수 있어서 이제 투명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38만 년이 됐을 때 빛이 뭐 한다? 빛이 직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38만 년이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야? 3000켈빈이에요. 그렇지? 38만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에요. 그래서 이 3000켈빈일 때 빛이 뭐 하기 시작한 거야? 빛이 직진하기 시작한 거고 저 직진하는 빛이 현재 우리한테도 뭐야? 계속 들어와. 알겠어요? 저 직진하는 빛이 현재 우리한테도 계속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 응? 그 빛이 뭐야?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3000켈빈에 해당하는 우주가 쏘는 뭐야? 우주가 쏘는 빛이었는데 우주는 지금도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요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요 빛이 뭐 한다? 요 빛이 같이 팽창했어요. 이렇게. 같이 팽창해서 뭐 중학교 한 1학년 때쯤에 배운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파동을 그리면 파동에 마루와 마루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거든. 용어로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요 파장이 예를 들면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해서 원래는 요만한 파가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얘도 같이 이렇게 팽창을 한 거야. 늘어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파장이 뭐 한다? 파장이 엄청나게 뭐야? 길어진 거야. 그래서 파장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뭐냐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라는 거 의미 자체가 뭐 파장이 이제 너무 이렇게 늘어나서 길어졌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파장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보통 나노미터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마이크로파가 됐다는 건 나노보다 마이크로가 훨씬 뭐한 거니까 큰 값이잖아. 나노가 10의 몇 승이야? 응? 그치. 마이너스 9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되면서 파장이 뭐 하는 거야? 파장이 엄청 길어져서 현재는 우리 눈에 뭐 하지 않는다? 보이는 건 아니야. 보이는 빛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파를 뭐 하려면 관측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파망 안경이 필요하겠죠. 전파망. 그래서 이제 그 가모프란 사람이 만약에 우주가 뭘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뭐 했으면 만들어졌으면 알았지? 만들어졌으면 38만 년일 때 뭐 하는 거다?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 빛이 뭐 한다? 직진하게 돼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빛보다 파장이 엄청 길어져서 뭐 한다? 3켈빈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라는 빛의 형태로 뭐 한다? 관측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어. 그러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예견한 거예요. 누가? 가모프가. 근데 이제 우주에서 오는 요 마이크로파를 전파 만환경을 통해서 실제로 뭐 하는 거야? 관측한 사람이 뭐 이름을 기억하진 않아도 되는데 두 명의 과학자에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전파 만환경을 통해서 요 파장을 찾아내. 그러면 이제 수십 년 전에 미리 뭐 하는 거야? 가모프란 사람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3켈빈에 해당하는 뭐다? 3켈빈에 해당하는 어떤 전파로 관측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그걸 뭐 했어? 찾아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빅뱅의 몇 번째 증거야? 빅뱅의 이제 두 번째 증거야. 알았지? 이 3켈빈의 전파로 관측될 것이라고 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두 번째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증거, 그러니까 예견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무엇을 찾았기 때문에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빅뱅을 믿고 있는 거죠.
알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다시 첫 번째보다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이 3대1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그 증거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가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그 폭발의 흔적인 빛이 3켈빈의 전파로 이제 지구를 향해서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과학자들이 그런 걸 다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빅뱅을 믿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뭐 책의 34페이지, 그 다음에 35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3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쭉 설명한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해서 요 정도 그림이 머릿속에 좀 있으면 돼요. 알죠? 요 정도 그림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으면 뭐 충분히 학교 내신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3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들아, 책 막 어디다 버리지 말았지? 책 또 이렇게 또 만들면 귀찮아. 자, 그래서 이제 37페이지 보면 이제 요 파트, 우주 초기의 원소의 제일 마지막이어서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과정이 성립되는 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주가 정지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랑,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집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알죠? 그래서 뭐 책에 잠깐 보시면 우주가 정지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하고 뉴턴이었고,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르메트르하고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각각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과학을 배울 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 허브이라는 사람이 뭐해서 등장을 해서 우주가 뭐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관측을 해. 알았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허블 이후에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는 다 뭐 하는 거야? 우주는 팽창한다고 다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이론이 생겨요. 두 가지 이론. 그래서 하나가 뭐가 되냐면 하나가 빅뱅 우주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정상 우주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주론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 다 우주의 뭘 얘기할 때, 우주의 크기를 얘기할 때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도 우주의 크기는 뭐 하는 거고,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는 거고, 정상 우주론도 우주의 크기는 뭐 하는 거야? 우주의 크기는 둘 다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 정상, 비정상 할 때 그 뜻이 아니고, 이 정상이란 말이 뭐냐면, 자, 영어로 좀 써보면 이거거든. 정상이란 말이 이거예요. steady state거든. steady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제 꾸준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정상 우주론의 의미는 뭐냐면 우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뭐한다? 무언가가 일정한 상태를 뭐하냐면 유지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배우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빅뱅과 정상 우주론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빅뱅은 우주의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그렇지? 우주가 어떤 하나의 점에서 빅뱅이라는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제 우주의 시작이 있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우주에 뭐가 없어? 우주는 시작이 없는 거야. 그냥 우주가 원래 뭐 했는데? 원래 우주가 이만했는데, 이만했던 우주가 뭐 한다? 잘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거야? 그냥 커져요.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상 우주는 우주가 어떤 한 점에서 시작했다 이런 논리가 뭐야? 아니야. 알지? 대신에 빅뱅 우주론은 뭐야?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뭐해서 어떤 하나의 점이 있었을 때 그 하나의 점에서보다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팽창하면서 현재의 우주에 이뤘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알지? 그래서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우주의 시작, 그러니까 우주는 애초에 시작이라는 개념이 없고, 얘는 우주는 어떤 한 점에서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해서 이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이제 우주의 크기는 뭐 하냐면 우주의 크기는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랬을 때 우주의 크기를 증가한다 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우주의 질량,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 그 다음에 우주의 뭐냐면 온도. 자, 이런 값들을 뭐 해야 돼? 이런 값들을 봐야 되는데 정상 우주로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상태를 계속 뭐야? 유지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뭐 하냐면 일정해야 되고 우주의 온도도 뭐 하냐면 일정해야 돼. 왜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근데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고 누가 증명했기 때문에, 허블이 증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주가 밀도라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 밀도가. 근데 우주의 크기는 커지니까 뭐가 늘어나야 돼? 뭐가 늘어나야 돼. 아, 이걸 모르나? 보통 우리가 이제 밀도라는 걸 표현하면 밀도는 부피에 대한 뭐다? 부피에 대한 질량값의 비율을 보는 게 뭐야? 밀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의 밀도가 일정한데 크기가 커지니까 누구도 같이 커져야 돼. 질량이 늘어나야 돼. 그래서 정상 우주론으로 봤을 때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질량도 같이 뭐 한다? 질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았지? 질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뭐하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반해서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애는 우주의 크기가 커져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주의 질량은 뭐야? 우주의 질량은 계속 일정한 상태를 보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뭐한다? 우주의 밀도는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계속 그럴 거야? 이 새끼야? 계속 그걸 바시락거릴 거야? 응?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뭐하고?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는 이제 한 점에서 큰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팽창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뭐한다? 우주의 온도는 감소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내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이제 뭐 정상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 정도는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머릿속에 뭐 하냐면 좀 집어넣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의 그 37페이지도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하고 뭐 선생님이 그림도 하나 집어놨으니까 이제 그 그림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관측을 했다라고 해서 아까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공사를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빛에서 오는 스펙트럼 모에서 분석을 통해서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된다는 것도 뭐다? 관측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뭐 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초기에 이제 원소가 생성되는 것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 좀 간단히 풀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